어, 옛날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강아지가 3마리 있었습니다. 그 3마리 강아지는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렇게 어릴 적에 주워서 키운 건데 그 3마리 강아지가 전부 다 이제 그 뭐 흔히 보는 동네 강아지예요. 예. 근데 이름을 우리 기숙사 같이 있던 학생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가 초복이고 두 번째가 중복이고 마지막 게 말복이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귀여워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밥 먹고 나서 막 이때 학교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쓰다듬고 놀고 막 그랬던 건데 세 놈이 풀어놓고 키웠어요. 근데 세 놈 중에 차례로 없어지더라고. 집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나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또 사라지고 매어서 키운 게 아니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사라진 애가 이제 중복이에요. 중복.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중복이에요. 중복이 이름이. 근데 오늘이 말복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말복이더라고. 그래서 그 중복이가 생각나더라고. 중복이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매순청 대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순청 대리는 입찰 대리 하는 사람이죠. 자, 입찰 대리 하려면 그 대상 물건은 이렇게 5가지예요. 시험에 한 3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아요. 토건, 입광공 똑같아요. 입찰 대리 할 수 있는 물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입찰 대리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임목이 출제됐었죠. 이놈에. 그 다음 매순청 대리로 등록이 되려면 중요하죠. 첫 번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아니고서는 매순청 대리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개공은 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아니면 법인인 개공이어야 돼. 그 말은 부칙 개공 안 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개공이 매순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X. 그 다음에 최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매순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개공이나 법인 개공만 되는 거예요. 소공도 매순청 대리로 등록할 수가 없어. 철저히 해두셔야 돼. 별표가 3개죠. 그 다음에 매순청 대리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을 받는데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과 달라요. 이러한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다. 이렇게.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요?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 위탁하긴 해도 일단 법정 시도지사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경매 실무교육은 가만히 보면 중개법인일 때는 경매 실무교육을 누구만 받으면 끝이다. 대표자만. 자, 중개업에 대한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법인일 때 누가 받는 거야?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지.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누가 받아요? 대표자만 받으면 끝. 이렇게 하면 틀려요.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과 비교하시고 교육시간이 좀 길어요. 싸움이 죽이네까지.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 이빨 싸움이 앞으로 이빨 싸움이 이게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3위가 싸움이 죽을 사자요. 죽이네. 이빨 싸움이 죽이네. 싸움이 죽이네가 이제 경매 실무교육이야. 이빨 싸움은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아시겠어요? 특징은 평가가 포함돼. 이게 무슨 말이야? 시험을 봐. 떨어지면
수료증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어야 돼. 보증 설정. 중개 사무실을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 아니면 등록 후.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등록하기 전 아니면 등록 후. 등록 후야. 언제까지만 하면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근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보증 설정은 언제 하셔야 돼? 등록되기 전 아니면 등록 후. 등록되기 전. 그 요건이잖아. 등록에 필요한 요건.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고 그러면 틀려. 이건 딱 한 번 나왔죠? 어려워요. 액수는 어떻게 돼요? 법인일 때는 4억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때는 여기 공인중개사인 개공흐름이에요. 중요한 거 했고요. 이거 이제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등록 신청할 때 등록은 어디 가서 합니까? 지방법원장한테. 여기 평촌에서 만약에 중개업소도 운영하면서 입찰 대리 하겠다 그러면 경매 입찰 대리 한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원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법원장한테 등록하는 거죠. 이때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시켜 주시오 하면서 서류를 넣을 때 자격증 사본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보면서도 부인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자격증 사본을 내야 될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하고 이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는 등록증 사본을 내게 돼 있죠. 그러면 개공 아닌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등록증 사본을 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보증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돼. 입찰 대리와 관련된 보증 설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등록 전, 등록 후. 등록 전. 자, 공부해봐요.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할 때 내는 구비서류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언제 하니까? 등록된 후. 그 서류에 안 들어가잖아. 얘는 들어갔지. 등록 신청할 때 수원지방법원장이 돈 내라고 할까요? 네. 큰 돈 아니야.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등록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장한테 하면 며칠 안에 등록을 시켜주라. 14일. 중개업소를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하면 등록의 통지는 며칠 안에 해주라. 중개업소는 7일이지. 등록의 통지는 7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2배. 수원지방법원장의 관할이 더 넓겠죠? 여기 몇 군데 들어가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 조그맣게 되잖아. 그러니까 7일이지, 등록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등록 요건 갖췄다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수원지방법원장에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 소극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 두 개가 핵심이야. 두 번째 2번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2번 먼저 봐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거, 입찰 방해죄 이런 거. 공무집행 방해죄가 뭔지 알죠? 막 집행관 아저씨가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몇 년 동안은 결격자로 삼아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안 시켜준다. 2년 동안.
요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3년이 많은데 여기 2년이요. 지금까지 하면 3번 정도 나온 게 1번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했던 사람인데 등록이 취소돼서 잘리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결격자가 되냐? 중개업소도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듯이 매수신청 대리인도 등록 잘리면 몇 년 동안 결격자다? 3년이지. 상식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보는 거. 다만 중개업소를 폐업하게 되면 개공이 아니게 되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폐업하는 바람에 등록 취소가 됐다 그렇게 되면 폐업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등록 취소가 돼도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은 따로 붙지는 않는다. 폐업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요 위에 것처럼 등록 취소된 게 폐업과 다르게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등록 취소된 때부터 몇 년간 결격자다? 3년. 근데 자발적 폐업에 따라서 중개업소 폐업.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잘린 경우는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에 따로 붙지 않는. 이게 3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주의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와야 돼 사실.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범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7가지야. 그 7가지를 갖다가 암기해보면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범위에 들어가는 거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포에 있는 습지대에 현장 합숙을 한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7가지요. 이거 뭘까요?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예요.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매수 신청 대리인, 입찰 대리한 사람이 우선권 행사는 뭐예요? 대신해줘.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권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2가지죠. 누가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나요? 공유자. 다른 공유자. 이건 배우시잖아. 또 누가 우선권이 있게 되나요? 그냥 임차인은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대표적인 경우가 부영건설이야. 그 부영건설은 나라에서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 그래서 월세를 받아먹고 있어.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한 10년 지나고 이랬다 그러면 분양을 시켜줘. 그런 거잖아.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던 건설사가 부도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 임대 놓을 때 소유자는 건설사야. 근데 부도가 났지. 그러면 그 아파트 100채가 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에 세를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쫓겨날 위기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살고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경매에서 뭘 줘? 우선권을 주는 거야. 그걸 입찰 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리를. 이거 대신해 주는 거잖아. 포는 뭐예요? 포기. 차순위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차순위자는 떨어졌지만 혹시 1등짜리가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돈 내고 받아가겠소 하는 게 차순위자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했던 매수 신고인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차순위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그래서 차순위자의 지위에, 그러니까 일반 그 있잖아요. 거기 경매에서 1등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 크게 차이 안 나면,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차순위자 신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안 내면 내가 쓴 금액으로 받아갈게요라고 예비 합격자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 지위를 포기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냐면 이 우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동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죠. 거기 살고 있던 임차인이 1억을 썼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1억을 쓰기 전에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야. 이 건설사예요. A라는 건설사. 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에 살고 있었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때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지. 아파트 한 채를.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2억을 쓰고 받은 거야. 자, 그때 이 사람은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에서 1등 먹은 사람이 B인데 이때 이 사람이 정해진 다음에 쓱 들어와가지고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1등 먹은 사람은 B예요 라고 발표를 일단 해요. 그리고 근데 우선 매수하실 분 계세요? 라고 마지막에 물어봐.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갑이 걸어나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라는 금액은 안 썼지만 이 사람이 쓴 금액 있죠? 이 사람이 쓴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이 2억 금액을 이 사람이 쓴 걸로 쳐요. 누가? 갑이. 동점이죠. 그래도 누가 우선권이 있어? 임차인이. 그럼 이 사람은 같은 금액을 썼지만 이 금액 쓴 걸로 이 사람이 우선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사람 떨어졌지. 근데 법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차순위자가 된다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신고 안 해도. 금액이 같다고 보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2등이 된 거야. 차순위자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차순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돈 안 냈을 때 자기가 받아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싫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차순위자의 지위를 애초에 1등 먹었던 요 사람, 2억 쓰고 1등 먹었던 요 사람은 나 차순위자 안 할라요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거야. 길게 설명드렸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 왜요?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글자만 먹으면 돼? 포기. 포기 할 수 있지. 이렇게 끝이야, 끝. 시간이 좀 아까웠어. 차자는 뭐예요? 차순위 내주신 거라. 그다음 돌자는 입찰 들어갔다가 떨어졌던 사람은 걸었던 보증금을 뭐예요? 돌려받고 나와야 되죠?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것도 대신할 수 있고. 보는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 갖다 내는 건 요건 입찰표 작성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입찰표 대신 써주고요. 보증금 대신 갖다 내주고요. 떨어지면 보증금 찾아봐 주고요. 이거 주로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런데 밑에도 써졌지만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에 이걸 두 가지로 본다면 7가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 못해요. 대표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인도 명령 신청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끄집어내는 걸 판사한테 신청하는 거야. 인도 명령 신청은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자, 요걸 칠판에서 봤습니다. 요거 아니라고요. 요거까지 봤고.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행위 방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할 때 보면 매각 장소 및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요? 직접 가야 돼.
대리 출석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대리 출석. 딴 사람이 대신 가는 거. 안 돼. 매수신청 대리인 자체가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대신 가서 하게 할 수가 없어. 특히 소공. 안 돼.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서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 신고서를 갖다가 소공한테 너가 대신 가서 내고 와라 할 수가 있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와 관련해서는 소공한테 너가 가서 입찰 보고 와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밑에 써져 있네. 아무리 소공이지만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는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돼. 이 대리행위가 뭐예요?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7가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뭘 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위임장이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내야 된다. 이거지. 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입찰 보증문도 내고 입찰표도 써내고 이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때는 위임장을 갖다가 뭐예요? 한 번 제출해가지고 보증도 갖다 내고 입찰표도 내고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1번, 2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쟁이 뭐 쭉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그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증을 대여하면 안 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거 이건 빌리는 거죠. 네? 빌리는 거 안 되고요. 빌려주는 거 안 되고요.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자기가 입찰대리하는 물건인데 자기 스스로도 입찰을 볼 수 있을까? 안 되지 그건.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대리해주는 사건이 자기도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이기지 당연히. 이쪽 패를 알고 있는데 금액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험에 나오면 바로 맞춰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사건 카드를 적어놔야 돼. 경매 사건별로. 경매 사건 번호 있잖아요. 2025 타경 3762번. 여기 경매 사건 번호예요. 위임받은 날짜, 특히 요거 형광펜. 사건 카드에 뭘 적어야 돼요? 보수에.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중개보수는 어디다 적어놓게 돼 있어요? 계약서도 아니고 확인설명서에 적지.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인도 확인설명서 있어요. 근데 확인설명서에 안 적어. 대신 어디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사건 카드에 매수신청 대리인도 어떻게? 도장 찍죠? 도장 찍어. 서명 날인. 근데 그 도장은 어떤 도장? 도장은 어떤 도장? 매수신청 대리인도 개공이기 때문에 등록시켜놓은 도장. 어디에 등록시킨 거? 등록관청에. 그걸 여기도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간 사건 카드를 보존해야 되고 5년이죠. 그러면서 설명 의무가 있어. 설명 의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듯이 입찰대리 물건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데 뭘 설명하느냐? 입찰 들어갈 물건의 경제적 가치. 그 물건,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개발 제한 구역인 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땅이 뭐예요? 그린벨트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은 주로 공법상 제한사항이 많아. 그거 설명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입찰 대리한 물건의 표시, 주소라든지 소재지, 면적, 지목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또? 권리관계. 낙찰 받으면 인수할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주택 같은 경우 세입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대항력이 문제가 돼. 그게 이제 D하고 비슷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담할 거, 인수할 권리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낙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담 인수할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약간 중복돼요. 여기 좀 대표적이에요. 부담 인수할 게 뭐가 있을까? 경매에서 낙찰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거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임차인. 무섭지, 이 사람. 왜? 보조금 내놔 이렇게 될 거니까. 또 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어.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둘 다. 여치권. 네, 공사대금 내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게 이거야.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어디에 적어줘야 돼? 확인설명서. 적어서 의뢰인한테 주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거 보존기간 몇 년? 3년이 아니고 5년. 왜? 사건 카드하고 이렇게 묶어서 보존할 거니까 이게 5년이었죠? 얘만 3년으로 할 수가 없어.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몇 년? 3년.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5년. 묶어서 보존하는 바람에 5년 맞춰준 거야. 거기에 도장 찍어야 되죠? 어떤 도장? 등록된 도장. 자, 매수신청 대리인도 비밀 지키고 막 그래야 되겠죠?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수 나왔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가만히 보면 등록 요건 중요해요. 등록 필요한 요건이 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입찰 대리할 수 있는 행위 5개. 아니 7개. 네, 그거 중에. 그 다음에 아까 대리행위 방식. 그 다음에 막상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인데 보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시험은 잘 안 나왔어. 근데 중요하다고 봐. 그건 강조하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출제원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세상은. 이제. 자, 여기 보면 예규에서 법정 한도를 정해놨어. 예규. 조례라고 하면 안 돼요. 예규는 법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조례는 누가 만들어? 시도지사, 시도의회지 정확히는 시군구 이렇게. 의회에서 만든 게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야. 대법원에서 만든 법을 예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이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 전에 뭐예요? 낙찰 받으시면 얼마 주셔야 된다고 뭐예요? 설명. 그리고 보수액은 어디에 적어놔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는 약속을 한 시점이 있으면 그때가 될 건데 없을 때는 어떻게? 약속한 게 없을 때는 요거 중요하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은 지난주에 들었던 거잖아요.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일. 매각 결정기일이 시간적으로 빨라요? 대금, 지급, 기한일이 빨라요? 시간적으로 둘 중에 어떤 게 빠른 거예요? 얘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그때 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대금, 지급, 기한일에 보수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생겨?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니까 그때 보수 주는 거야. 그 다음에요. 영수증 써주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 받으면 영수증을 써줄 의무가 있을까?
있어. 써줘야 돼. 중개보수하고 다르죠? 중개보수 받아먹었을 때는 영수증 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중개보수는. 왜 없는 거예요?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서 주잖아. 그러니까 확인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해버려요. 동시에. 매수인청 대리인은 확인설명서에다가 보수를 적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적었었죠 아까? 사건카드. 그 사건카드는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뭘 써줘야 돼? 영수증. 그래서 중개보수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수를 보면 다 했어요 이제.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이게 상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담 보수는 최고 얼마요? 50만 원이다. 이따 나올 때 할게요, 이거. 자, 대리 보수는 얼마? 대리 보수는 얼마 받을 수 있다? 상담 보수. 자, 그 다음에 대리 보수. 대리 보수는 낙찰받게 만들어 줬느냐? 못 해줬느냐? 매수인이 됐어. 이 말이 뭐예요? 낙찰자가 매수인이에요. 낙찰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성공. 그러면 보수를 세게 받아. 감정가에 뭐예요? 1%. 최저가에 몇 프로? 1.5% 이하죠.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이하. 이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이하. 두 개 중에서 큰 금액까지예요. 큰 금액. 이게 사례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요. 둘 중에 큰 금액이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낙찰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얼마? 50. 무조건 50이 아니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 거야. 얘하고 얘가 똑같네. 그래서 상담료랑. 그러니까 낙찰 못 받으면 요 정도 수준에서 받으라는 얘기고 낙찰 받으면 좀 세게 받으라는 얘기지. 요게 우리 중개업소 사장 같은 거 많이 받으면 이게 1%, 매수인청 대리인 1% 정도 보통 현실적으로 이거 감정가 1%예요. 변호사가 받는 게 2%에서 4%이 정도 받아요. 되게 세게 받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물건은 되게 액수가 커. 막 수십억짜리야.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하는 친구는 또 돈을 많이 벌어. 자, 실비. 활동비. 실비는 활동비 받는 건데 활동비는 통상의 실비 그죠? 요것은 실비로 안 쳐줘. 통상의 실비가 뭐예요? 지하철 값이야. 지하철 비용. 근거리 교통비라고. 이건 실비로 안 쳐줘. 그건 그냥 아까 봤던 상담 보수나 대리 보수 받으면 이거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얘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특별한 비용 있죠? 대전지방법원으로 입찰 대리 가면서 KTX를 타고 갔거나 제주지방법원으로 가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 그 비행기 값은 특별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원거리 출장비라고 돼 있잖아요. 수원지방법원으로 가면 원거리 안 해요? 좀 애매해. 얘만 뭐로 인정이 돼요? 실비. 그래서 암기하실 때 특실 얼마짜리? 30만 원. 특실 30만 원. 특별한 비용만 뭐로 치고? 실비. 많이 받아야 얼마요? 50이 아니고 30이다. 특실 30만 원. 이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은 게 등록 요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 대리행위 방식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는 아직 많이 안 나왔지만 대비해야 되고, 자,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요거예요, 또. 보수보다 많이 나온 게, 이게 뭐냐면, 다 넘어가고요. 매수인청 대리인이 등록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청 대리인이 등록 취소하면 몇 년간 결격자죠? 3년이야. 근데 등록이 잘리는 사유 중에 보면 중개업소를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매수인청 대리인도 등록이 잘리게 된다고. 자, 이걸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다 했어, 이제.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는 중개업 이외에 입찰 대리 하고 싶다. 입찰 대리라고 되어 있지만 구청은 경매 입찰 대리입니다. 그때는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지. 요 등록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얘는? 법원에 하는 거지, 법원. 수원지방법원장한테. 이건 어디에 등록하는 거죠? 등록관청에. 개공이 되겠다고 개설 등록 신청하면 등록의 통지는 며칠이네? 7일.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지방법원장한테 등록 신청하면 14일 안에 등록을 시켜주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볼게. 개공이 아니고서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지. 안 써놨네. 매수신청 대리인.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해보면 제일 밑에가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개공.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매수신청 대리인이야. 이런 구조야. 생일 케이크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게 나가리가 되거나 여기 나가리가 되면 얘가 살아남을 수 없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떻게 해? 그렇지. 이거 예? 등록이 어떻게 해요? 취소돼야 돼. 네. 개공이 폐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어겨서 만약에 등록 취소됐다. 이건 요거 등록이 잘린 거예요. 등록 취소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뭐예요? 취소돼야 되지. 그 이해가 되시잖아요. 얘가 사라지니까 얘가 사라진다 이 말이지. 그치. 네. 자격 취소됐다. 당연히 날아가야지. 그죠? 네. 이 사람이 결격사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등록 취소돼야 되고. 등록 취소되면 여기도 날아가겠죠? 자, 근데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휴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쉬는 거잖아. 그죠? 쉬어도 개공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얘도 영향을 받아. 그때 얘가 받는 불이익이 뭐냐? 업무 정지예요. 이 일을 못해. 여기를 쉬고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한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휴업을 해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닐지라도 여기도 뭐예요? 업무정지. 중개업소를 법을 어겨서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잖아. 여기 영업정지 받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도 영업정지야. 휴업은 업무정지. 업무정지도 업무정지. 폐업은 등록취소. 등록취소도 등록취소. 자격취소도 등록취소. 그 급이 두 개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가 날아가면 여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얘기야. 근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 자발적인 폐업에 따라서 등록 취소가 되는 건 맞지만 등록 취소가 되어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은 이때는 따로 붙지 않는다.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3년이 붙어요. 그거 다 해버렸어 이제. 폐업일 때 등록 취소, 등록 취소일 때 등록 취소, 자격 취소일 때 등록 취소, 결격 사유일 때 등록 취소. 이 두 개가 중요해. 휴업일 때 뭐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일 때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이건 조문이 틀렸어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 업무정지 기간 시험에 나왔었어요. 6개월이 아니에요.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대장에다가 꼭꼭 적어놔야 돼. 업무정지 당했다고, 등록 취소 당했다고 꼭꼭 적어놓을 것. 그리고 몇 년간 보죠? 5년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요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입찰 대리한다는 표시를 어떻게 띄어야 돼. 밖에다 막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 있죠? 입찰 대리하면 붙여놓은 거 싹 떼야 돼. 영업정지 당하면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뭐 해야 돼? 붙여놔야 돼. 자랑해야 된다고. 등록 취소되면 막 간판 같은 거 다 띄어야 되고, 업무정지는 붙여야 되고, 등록 취소는 떼야 되고, 업무정지는 붙여야 되고. 뭘 붙여?
자, 이거 아닌데? 봐봐, 이제. 옳은 것은 1번 몇 페이지요 이거? 329. 옳은 겁니다. 갑은 개업 공인인사이거나 법인인 개공이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요거이거나 요거에 들어가야 되죠. 부칙개공 안 돼요. 수공 안 되고.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대법원장이 아니고 지방법원장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갑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되겠다. 지방 법원장이요. 지방까지만 맞아.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갑 법인인 개공의 경우에 중개법인도 등록할 수 있어. 임원사원 전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누구만 받으면 끝. 대표자만 받으면 끝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보증 설정을 등록 전에 미리 해야 되죠. 얼마? 4억 이상 해야 되니까.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14일 해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맞아요 이거? 등록 전에 내야지. 업무 개시 전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이 죄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죄 나오면 다 그냥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걸 가리라고 문제 안 낼 거야. 무슨 죄 나오면 뒤에가 몇 년 나와야 돼? 3년이 아니고 2년 동안 결격자다. 경매 실무교육 시간 싸움이 죽여야 돼. 이빨 싸움이 아니고 싸움이 죽이네. 요 5번은요. 뭐예요? 공장 재단도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된다. 3번 틀린 것은 자, 중개업에 대한 배업 신고에 따라서 배업하는 바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돼야 되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원래 3년 붙잖아 원래. 그렇지만 자발적인 폐업에 따라서 등록이 잘렸을 때는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안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번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이야. 자기가 대리야. 입찰 대리하는 거야. 그 물건을 자기가 매수신청해서 입찰 들어올 수가 없죠.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죠. 그 영수증을 써주게 돼 있고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시켜놓은 도장을 거기다 꾹꾹 찍어야 되겠다. 맞죠? 영수증 써준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매수신청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때 확인설명서 4번을 사건 카드에 잘 묶어가지고 몇 년간 보존한다? 5년이다. 5번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가 없다. 그죠? 개공만 등록시켜주는 거예요. 4번 옳은 거. 갑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한 개 둔 경우 그럴 수 있겠네. 이거 2억짜리고 법인 주된 사무소는 4억이 되니까 매수신청 대리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은 6억 원 이상이다. 6억이죠 최소. 이거 맞고. 2번 어디가 틀렸어요? 사건 카드 보존 기간은 5년이고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도 이것도 나오잖아. 이것도 5년. 전화해요? 3년.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건 카드에 처리해서 보존하고 이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이 서면을 교부해야 돼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주고 보존하잖아요. 이거 똑같아. 근데 보존 기간이 달라. 또 입찰 대리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5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렸네. 예. 등기사항 증명서는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당연히 권리관계 설명할 때 등기 보여주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14일 내에 을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한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14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한테 그 사실을 신고한다. 14일이 아니고 10일 똑같아요. 사무소 이전했을 때 신고하는 기간도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로 10일. 여기도 10일이야. 답은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 1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틀린 것은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및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겠다. 맞고.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 우자로 암기했었다는 거죠.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3번. 폐업했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잘린 경우는 안 묻는데. 그러니까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갑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가 있다. 안 붙으니까 맞는 얘기. 4번. 갑이 중개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당했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도 뭐예요? 업무정지지. 업무정지를 명해야 되겠다. 맞고. 5번 틀렸네. 뭐가 틀렸을까?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보수받는 게 아니고 예규지. 대법원 예규라고 해야지. 5번 틀린 거. 6번 틀린 것은 했어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또 나왔네. 매수신청 대리인도 매수 신청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별로 사건 카드를 딱 만들어서 몇 년간 보존하고 5년. 매수신청 대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죠. 아까 그린벨트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확인설명서 사본을 갖다가 사건 카드에 처리해서 몇 년간 보관을, 이거 쉽네. 5번. 매수신청 대리는 확인설명서에 중개사 법령상 등록시켜놓은 도장을 꾹꾹 눌러야 되겠다. 자, 여기 법조문에는 서명, 날인 이렇게 돼 있어요. 미시나 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할 때 미수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법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서명, 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번 틀린 거 쉽네. 7번. 틀린 거.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얘기해 줘야 되겠다. 맞죠? 보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야지. 자, 2번. 매수신청 대리행위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된 거. 이거 무슨 말이야? 낙찰 받게 되게 된 거죠. 그때는 최저 매각 가격의 1% 또는 감정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보수를 받는다. 바뀌었죠? 최저가의 1%가 아니고 이걸 감정가로 바꿔야 되겠고 1.5%는 뭐예요? 최저가의 1.5%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많이 받으면 뭐예요? 50이요.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갖다 받았을 때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뭘 써줘야 돼요? 영수증. 거기에 등록된 도장을 날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죠. 교부합니다. 영수증 써줘요. 몇 년간 보관하시고. 그딴 거 없어요. 에?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영수증은. 법에서 몇 년간 보관해? 그게 없으니까. 은근 슬쩍 5년간 보관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맞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X예요. 5번.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통상의 비용은 안 쳐줘, 이거. 보수. 당연히. 일반적인 보수에 당연히 포함돼서 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야? 4번 틀렸나? 아니. 2번 틀린 거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한 거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틀린 거. 1번. 매수인청 대리인인 개공은 매수인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규. 맞죠? 조례 그러면 안 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 대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되었을 때는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는다. 합의해서 받는다. 맞죠? 자, 보수를 받아 먹었을 때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뭘 써줘야 돼요? 영수증 써줘야 한다. 이게 법정 양식이란 뜻입니다. 대법원 예규에서 영수증의 서식을 정해놨어요. 네, 틀린 게 아까 2번이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보수는 위임계약 전에 얘기하게 돼 있죠. 맞죠?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반드시. 사건 카드죠.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기재해요? 사건 카드. 자, 매수인청 대리 보수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못 받는다.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못 받는다가 아니고 50만원 범위 안에서 협의죠. 50만원. 합의. 네. 자, 매수인청 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아 먹었을 때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서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고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보수 받아 먹었을 때 영수증 써주게 돼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 틀렸어요. 사건 카드에 철해서 땡,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땡, 다 틀렸어, 지금. 네? 확인설명서를 흉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얼번. 매수인청 대리와 관련된 특별한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 특별한 비용을 뭐로 고쳐줘야 돼? 통상비용으로 고쳐줘야 돼. 통상비용은 보수에 포함돼서 이미 받은 걸로 치고 대리보수든 상담보수든 간에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 특별한 비용은 사실은 뭐예요? 실비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틀렸고. 이제 미음번이 어려워요. 다 틀렸네, 지금. 4개의 부동산 이상의 개별 매각의 경우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한 부동산당 5만 원을 범위해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봐봐요. 요게 이제 다시. 일괄 매각이라는 게 있고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함께 매각하는 거예요. 일괄 매각은 오피스텔이 5채가 한 사람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공동저당 들어보셨죠? 공동저당에서 5개를 잡히고 돈을 꾸은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저당이 5개 들어가 있는 거죠? 오피스텔 5채니까. 그죠? 요게 이제 일괄 매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전부 다 한 덩어리째 매각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덩어리. 세트로 매각하는 거야. 이게 일괄 매각이야. 근데 개별 매각은 뭐냐? 개별 매각은 오피스텔 5개 지금 5채인데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이렇게 팔면 임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따로따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2억씩 쳐서 5개. 이건 최저가가 10억 이렇게 잡혀요. 이게 전부 묶어서 한 개니까. 근데 얘는 따로따로죠. 그럼 요거 최저가 2억, 얘도 2억, 얘도 2억 이래서
따로따로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이걸 무슨 매각? 개별 매각. 그러면 이거 낙찰받는 사람이 A, B, C, D, E 다 다를 수도 있죠. 이건 뭐예요? 세트니까 전부 한 사람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권리 분석을 보는 거예요. 낙찰받는 게 아니고. 자, 권리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이거 입찰 들어갈 테니까 권리 분석을 해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 분석할 때는 이렇게 일괄 매각이다 그러면 3개까지는 기본 요금이 권리 분석 보수가 아까 최고 5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50은 250만 원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좀 할인이 돼가지고 3개까지가 얼마예요? 50. 응? 또 4개째부터 뭐가 붙어? 추가 요금이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이렇게. 3가지가 얼마고? 그러면 2개가 추가되니까 60이 되겠지. 50만 원에다가 플러스 5 플러스 5니까 10만 원 추가됐죠? 그럼 권리분석 보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0을 넘어서 60. 원래는 권리분석 보수는 50이라고만 알고 있었잖아.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은 5개지만 개별 매각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매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나는 이거 그래도 5개 다 들어가 볼라요. 분석해 주셔 그러면 이거 한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하냐 못하냐 그 다음 문제고.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벌써. 이거. 그리고 2개째부터 뭐가 붙어? 추가 요금 5만 원씩 붙어. 플러스 5가 돼. 그럼 여기 지금 하나가 벌써 50이고 5개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분석해주면 50만 원에다가 플러스 추가 요금 얼마 붙어요? 20이 붙어. 5만 원. 그래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이때 50이 아니고 얼마가 돼? 70. 일괄 매각은 얼마가 돼? 60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게 맞는지 봐봐요. 4개 부동산 이상의 개별 매각이다. 개별 매각은 요쪽이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4개 이상의 부동산은 개별 매각이 이쪽이야. 그러면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한 부동산당 아니지. 그지? 요게 일괄 매각일 때는 이렇게 바꿔놔야 맞지. 3개 넘어갈 때부터 5만 원 플러스. 아시겠죠? 일괄 매각은 아까 왼쪽. 3개까지 기본 요금. 틀렸죠, 그러니까. 다 틀렸죠? 답이 5번이요. 5번 틀린 이유 아시겠죠?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 없어, 5번. 요 마지막 거. 미음번. 최고 어렵게 내는 거예요. 나온 적이 없어, 미음번. 자, 그 다음에 옳은 거요. 2문제 남았어, 이제.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누가 해, 업무정지를? 매수신청 대리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때려. 개업 공인인사의 중개활동에 대해서 업무정지는 누가 때려? 등록관청이. 입찰 대리 활동에 대한 영업정지는 지방법원장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관리대장에다가 기록해서 보존하죠. 업무정지 받았다고 적어놓죠. 몇 년간 보존하고 대장을. 이거 또 5년이야. 이건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지금. 입찰 대리 활동에 대한 업무정지예요. 그죠? 업무정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1년 이상 아닌데 1개월 이상, 2년 이하야. 이거 틀렸네. 자,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련해서 매수신청 대리인하고 협회를 감독한다고 그랬어. 이거 협회를 감독하는 데가 누굴까? 국장이라 생각하고 법원 행정처장이야. 다시 한번. 국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봐봐요. 아이고. 요게 협회예요, 협회. 근데 공인인증서 협회예요. 2가지 업무가 있어. 중개업 분야가 있고 입찰 대리 분야가 있고 그래. 그 입찰 대리와 관련된 업무는 누가 이걸 감시할까 이 말이야. 일단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중개업에 대한 업무는 누가 감시해? 국정. 중개업 쪽은.
같은 협회지만 입찰 대리와 관련된 업무는 누가 감시해? 입찰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 달라. 같은 협회지만 중개업 쪽이다 그러면 누가 감시하고? 국장. 이거 반은 맞았잖아 아까. 근데 요 문제 질문은 요거죠 요거. 그럼 누구야?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아니야 저 국장도 아니고 지방법원장도 아니고 누구야? 법원 행정처장. 누구에 대해서? 협회. 협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라. 같은 협회일지라도 어떤 업무를 감독하느냐에 따라 틀리다.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협회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와 관련돼 있어? 대리 업무. 협회죠. 요건 누가 감시해?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근데요, 매수신청 대리는요, 누가 감시해? 이건 얘는 누가 감시해? 이건 지방법원장이야. 매수신청 대리인 자체는 누가 감시하고? 지방법원장. 협회는 급이 틀리지. 법원 행정처장.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 요거 전제가 돼야 돼요. 중개업이다 그러면 협회는 국장. 매수신청 대리 업무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두 개가? 다르잖아. 아까 저쪽 화면에서는 밥 먹어야 돼. 저쪽 화면에서는 같은 협회인데 협회만 얘기했잖아. 협회에 대해서 중개업 쪽은 국장, 입찰 대리 쪽은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협회가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인 활동하는 사람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누가 감시해? 지방법원장. 중개업이면 얘가 중개업 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누가 감시하고? 등록관청 그쪽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지방법원장이라고 아셔야 되고 협회 그러면 누구라고 아셔야 돼?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하셔야 돼. 나눠져 있죠, 두 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개업공인회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출입문에다가 등록 취소되었다고 표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등록 잘렸다고 대리인 등록 잘렸다 그러면 출입문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간판 떼야 된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업무정지가 그렇지. 자, 협회가 이제 5번 처음 듣는다고 하면 안 돼. 매수신청 대리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협회가 공제사업이 그러니까 두 종류죠. 하나가 중개업 쪽이 있고 입찰 대리 쪽이 있잖아. 협회가 공제사업 하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잖아. 두 분야. 그 공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하셔야 돼 이제. 협회지만 어떤 업무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법원 행정처장. 협회지만 중개업에 대한 공제사업이라고 나오면 국장.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공제사업이라고 나오면 법원 행정처장. 이제 눈이 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야? 5번이 맞지? 이거 아니야. 이것도 틀렸고. 1번이 맞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 지금? 마지막 문제예요. 옳은 거. 갑이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 아이고, 이거 나왔네. 휴업, 그러면 뭐야? 중개업의 휴업이야? 대리인, 매수신청 대리인은 뭐야? 업무정지. 갑이 중개업소 업무정지 받으면, 여기도 뭐예요? 등록 취소 아니고 업무정지. 휴업이면 업무정지.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폐업이면 등록 취소. 우리가 하는 거지. 폐업이면 등록 취소. 이게 맞네? 기억하고. 답이 없어, 왜? 3번이야. 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문제 풀어도 앞으로 이제 2편하고 3편 우리 이제 거의 할 게 거의 남아있는데 2편, 3편 꼼꼼히 풀어보시고
1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듬성듬성 풀어도 괜찮아. 상대적으로. 그런데 2편, 3편은 조금 내용도 많고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편, 3편은 더 꼼꼼히 풀어보시기를.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